윤 대표님,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 탄핵안이 예. 헌재에 넘어가서 예. 헌재가 16일 오전 10시 예. 전원회의를 개최를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대충 예. 일정이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4일 날 탄핵 가결되면서 의결서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결서를 제출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16일 날 헌재 전체 6명입니다. 6명이 모여서 이제 재판관 회의를 하죠. 그러면은 앞으로 주심 재판관 지정을 하고 심리에 착수해서 이 당사자, 관계인 소환 및 변론하고 재판관 평의도 하고 해서 빠르면 뭐 과거에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때는 2, 3개월 만에 끝냈어요. 노무현은 예. 63일,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예, 이렇게 2, 3개월 만에 걸렸죠. 끝냈는데 이 헌법재판소법 38조에 의하면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그러니까 6개월 이내, 예. 그러니까 이 12월 14일 날 접수했으니까 6개월이니까 뭐 내년 5월인가요? 예. 그때까지 선고를 해야 되는 걸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한두 달 내에 빨리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렇게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그렇게 같죠. 빨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예. 그 변호사들만 하고 맡겨놨- 빠져버렸는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거예요. 네. 헌법재판소도 가시겠다는 거예요. 가서 변론을 하겠다는 변론도 거. 하고 구체적인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의 합헌성, 내란죄 성립 여부 등을 다투기 위해서 증인 신청, 증거, 효력 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따지겠다는 거예요. 증인 신청만 하기로 하면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180일이 저는 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재명 공직선거법도 633이지만 몇 달 갔죠. 훨씬 넘었잖아요. 조국 기소하고 나서 지금 5년 만에 지금 깜빵 갔잖아요. 예. 저는 따짐에 따라서 6개월보다 더 넓어질 수도 있다. 뭐 넘지는 않겠지만은 꽉 채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서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되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예. 헌재는 탄핵 심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나섰고 네.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도 국가적 혼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혔는데 우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어느 시점까지 헌재의 심리를 마칠 것인가. 그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하나가 4월 18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 문영배 두 헌재 재판관이 그때가 또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명인데 앞으로 민주당 2명 또 국민의힘 추천한 1명을 이달 내에 보충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면은 9명 중에서 2명 빠지면 7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미선, 문영배 이 두 재판관은 진보 쪽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월 18일 퇴임 전 4월 17일까지 선고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재명한테는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선,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끝나니까 그 전에 빨리 끝내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도 이게 뭐 쉽진 않아요. 지금 6인 체제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이에요. 6명이 어떻게 보면 가장 미니멈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한덕수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직무대행이 권한대행이 임명하느냐 후임을 지금 3명 국회 추천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 황교안 대표 보고 그때 임명을 못하게 했어요. 아마 그때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임명을 민주당이 반대해서 2017년 1월 31일 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 자유한국당이 임명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이게 뭔 소리냐. 권한대행이 그거 하냐. 그게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단가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단가요? 민주당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4월 18일 날 이미선 자기 친 좌파 헌법재판관이 있을 때 뭐 끝내려고는 하겠지만은 이것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3인 네. 공석인 그 3인 재판관은 네. 여야가 네.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인준안이 처리되면은 네. 뭐 한덕수 네.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또 정치적 부담도 없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까지는 여야 간에 일단 이 3명을 네. 보충해서 정원 전체를 네. 9명을 네. 맞춘다는 쪽에는 대충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죠. 그렇습니다. 그 정치권은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권한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헌법재판관까지 임명하느냐 이렇게 나서면은 한덕수 총리도 임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황교안 그 대통령 대행이 그 얘기를 임명을 못했으니까. 못했어요. 예, 지금 갑자기 할 수도 없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했는데 예, 지금 6명인데 지금 6명이 헌법재판 탄핵 심판을 하는데 한 명만 좀 신중히 하자.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렇게 네. 얘기하면은 결론 못 냅니다. 못 내죠. 못 내니까 반대하면 기각돼 버립니다. 5월까지 가는 거예요. 5월까지 가면은 그 사이에 이미선, 문영배 좌파 판사들이 빠지면 이게 또 아예 결정을 못하는 일들, 아예 이 식물 헌법재판소가 될 가능성도 좀 있죠. 예. 네. 특히 정영식 재판관 같은 네.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추천을 한 분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극우적인 성향이라고 예, 예. 이런 분들이 박선영- 6명으로 그대로 갈 경우 네. 나 반대한다. 네. 그러면 하면 할 기각돼 수가- 버립니다. 할 수가 기각이 없죠. 돼 버려요. 그렇죠. 6명 그렇죠. 체제에서는. 6명 중에 한 명만 하면은 아예 반대가 되죠. 그래서 왜 박선영 그분 전 의원. 예. 뭐 처형인가 뭐 예, 관계돼서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그 난리를 쳤던 거죠. 예. 그래서 또 하나 또 변수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헌재법 51조에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심판 정지를 정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그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예. 이 수사가 진행 중이면 앞으로 기소하면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는 야, 그 재판 보고서 우리 결정할게. 이렇게 해서 늦출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손준성 검사에 대한 판단이 좀 그렇거든요. 헌법재판소 그 심판이 지금 중지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이 경우는 저는 헌재에서 그런 결정은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워낙 뭐 아니 재판에 들어가면은 그게 1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삼심까지 대법까지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다 끝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결론 날라면 그렇죠. 그렇게는 하지는 않으리라 보고 51조에 그렇게 네. 규정은 돼 있지만 이 사안의 중대성 네. 또 국가적인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헌재는 헌재대로 심리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꼭 그게 강제 규정은 강제 아니란 기준 말이에요. 아니고 헌법재판소 지금 재판관 6명이 결정할 일이죠. 예. 스톱하면 스톱입니다. 예. 그러나 헌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법부 시간 아닙니까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법원에 네. 시간이 지금 흘러가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의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네. 이재명은 재판. 그렇죠. 어느 시기가 빠르느냐 네. 이것이 다음 정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온 게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예. 룰대로 앞으로 2달 내에 2심이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3개월 후에 그러니까 뭐 2달 내라면은 내년 2월에 나와야 되고 내년 5월이면 대법원 선거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예.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항소심만 나오더라도 그렇죠. 대법원에서 바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2심에서도 이 실형이 나오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탄핵의 시간에 빠르냐, 이재명 서울 고법에서 하는 재판 사법부의 시기가 빠르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권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여태까지 썼던 게 뭡니까? 재판 지연, 순전히 막 증인 부르고 법꾸라지 행사를 지금도 고법에서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발송한 게 그 11일 날, 9일 날, 11일 날 두 번이나 발송했는데 소송 기록 접수도 안 한다잖아요. 고법을 해야 되는데. 폐문부재. 네. 그리고 변호사도 임명 안 하고 시간 끌고 있어요. 네. 그거를 참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이재명이 쓰던 버릇을 쓰면은 여기도 같이 늦춰지는 거예요. 예. 예? 예. 헌법재판소 가서 계속 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 그것이 참 대통령이나 되겠다는 정치 예. 지도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 할 수도 있지만 방어권 차원에서 예. 뭐 정당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는데 또 어떻게 할 방법은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재명의 법적 절차를 또 밟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재명 진짜 어떻게 보면 법꾸라지고 진짜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뻔뻔한 적반하장. 예. 네? 헌법재판소는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라, 이 얘기 하잖아요. 자기 재판은 이리저리 공문도 안 받으면서 변호사도 임명 안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예? 자기 재판은 예, 남의 재판은, 대통령 재판은 빨리 해라. 그래야지 사법부에서 나 유죄 확정 나기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나 대통령 좀 되자, 이거잖아요. 엊그저께 기자회견에서 자기 그 재판은 정치적으로 그 기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정적을 주기 위해서 정치적 기소를 했다. 무죄 추정 원칙 아시죠? 이렇게 지금 먹고 나온 거 아닙니까? 정말 뻔뻔한 사람이에요. 뻔뻔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참 증오하고 뭐 종북주의자가 나라를 말아먹는다, 민주당의 탄핵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 비상계엄 원인이다라고 하지만은 세상이 공교로운 게 윤 대통령의 앞으로 재판 절차에서 가장 큰 선생은 이재명입니다. 그걸 떠나서 이재명을 잡겠다고 그렇게 네. 했는데 결국 이재명을 살려줘 버리고 대권 가도에 그냥 카페트를 쫙 깔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뭡니까? 안타깝습니다. 예. 엊그저께 하고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 갖고 글쎄요. 이재명한테 매달려야 할 예.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참 이 정치의 앞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참 윤석열 왜 비상계엄을 이렇게 선포해갖고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지 그 원흉은 김건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김건희를 과잉 보호하다가 시기를 다 놓치고 총선도 패하고 뭐 다 자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때문에 한동훈하고도 마찰이 빚은 거고 또 한동훈, 윤석열 둘 다 특수부 검사 출신, 양보할 줄 모르고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둘 다 끝까지 싸우다가 서로 찔른 거죠,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정말 이 나라의 안타깝습니다. 미래가 걱정이고, 어제도 뭐 저희 공원 둘레길을 걷는데 보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걸으면서 얘기하는 게 다 나라 걱정이에요. 나라 걱정. 왜 비상계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재명 같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범죄의 원흉한테 레드카펫을 깔아줬느냐. 너무 안타깝다. 가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6070도 아니고 7080 뿐입니다. 이번에 여의도라든가 거기에 나왔던 그 시위자들 보면은 대부분이 젊은 이들입니다. 젊은 세력들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7080 뿐이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 이 앞으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광화문에 또 정강훈 같은 사람하고 또 손잡는 모습을 자칫 보이다 보면은 국민의힘의 영역은 이제 자꾸 좁아지는 거죠. 황교안이가 손잡았다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황교안이가 옛날에 전광훈하고 광화문에 단상에 올라갔다가 그냥 절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전광훈 같은 사람하고 멀리 해야 되고, 또 부정선거 이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이 얘기에 하면 자꾸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자꾸 해야 될 게 새로운 보수, 미래를 향한 보수, 젊은 보수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예 배척을 하니까 이게 진짜 보수의 위기는 앞으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